자, 심열. 이게 참 심열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해요. 심열 환자분들은 나이대가 엄청 다양하게 와요. 대부분 약간 타고나는 경향들이 조금 있어요. 내가 원래 심열이 없던 사람이 심열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열이 많았던 사람들이 열을 쉽게 받겠죠. 그런 사람들이 심장의 열을 좀 쉽게 받습니다. 신경질적인 사람들도 좀 있고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릴 때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 쪽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칭얼거리고 잘 울고 이런 경우도 심열 쪽의 원인도 볼 수도 있고, 성장기 때는 사춘기를 좀 심하게 앓는다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심열 많은 사람들은 예민한 사람들, 스트레스 검사에서 점수가 많이 높게 나와서 스트레스에 많이 예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계가 환자분의 마음을 읽어주지는 않습니다. 예민도가 높아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심열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은요, 본인이 많이 예민해져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잔잔한 파도가 있을 때는 작은 배나 큰 배나 흔들림이 적지만, 큰 파도가 치게 되면 작은 배는 전복될 수 있고 많이 위험합니다. 큰 배는 안정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듯이, 결국은 예민도는 작은 배가 더 예민을 하죠. 그러니까 심열이 올라가면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예민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역치가 낮아지게 되면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떤 외부적인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결국은 본인한테 달려있다는 거죠. 어떤 외부적인 자극에 대해서 역치가 많이 낮아져 있고 많이 예민해져 있으면 엄청난 자극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내 역치가 높아져 있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있으면 웬만한 자극은 나한테 스트레스 작용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가 없다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몸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은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의사로서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심열을 꺼트리는 처방과 진료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겁니다. 본인이 예민하다고 해서 내가 성격으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성격적으로 이상한 게 아니라 심열을 받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원래가 예민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컨트롤하면 됩니다. 그리고 심열이 올라온 경우에 대표적인 게 피곤해서도 있거든요. 피곤해서 심열이 올랐고, 심열 오른 것 때문에 못 자서 또 피곤하고, 피곤하면 심열이 더 오르고, 악순환이 만들어질 때 치료를 할 수 있는 물꼬를 틔워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심열을 끄는 치료를 통해서 잠을 잘 자게 되고 스트레스에 예민해지지 않게 되고 나의 역치를 높임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제가 심열을 끄는 처방을 많이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엄청난 보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약이라는 개념이 다가 아니라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최고의 명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치료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가까운 한의원에 찾아가셔서 새로운 면목에서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하는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불면 쪽으로도 가지만 소화불량도 굉장히 많아요. 소화불량 때문에 내시경 검사 하잖아요. 내시경 검사상에서는 이상 없어, 다 정상이래.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봤어. 다 먹어봤는데 결국 소화가 안 돼. 먹을 때는 잠깐 괜찮다가 또 계속 반복돼. 결국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경성 위염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럼 신경성 위염이라는 게 과연 제대로 된 진단명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사상에서 나온 게 없습니다 라는 거를 좋게 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경성 위염입니다. 신경 많이 써서 그래요. 그거를 누가 설명 못 해주죠. 신경성 위염은요, 엄청난 많은 원인에서 심열로 인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장에 열이 많은데 내가 차가운 경우, 아래가 차가운 경우, 더운 여름날 차가운 물을 컵에 따라 놓으면 성에가 끼듯이 위에가 너무 뜨겁고 아래가 너무 차면 여기에 뭉칩니다. 원래 뜨거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기운은 밑에 있죠. 그래서 머리는 차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라는 거죠. 수승화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위에는 좀 서늘하고 아래는 따뜻한 게 좋아요. 그래야 뜨거운 기운이 올라가려고 하고 차가운 기운은 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돌겠죠? 근데 위의 기운이 뜨겁고 아래가 차가우면 안정적이야. 안정적인데 우리 몸은 안정적이면 안 되거든요. 잘 돌아야 되는데 너무 안정적인 상태로 계속 있다라는 거죠. 이 위에가 뜨겁고 아래는 차가운 경우, 위에는 답답하고 열받고 얼굴 잘 붉어지고 예민하고 잠도 못 자고 하는데 아랫배는 차요, 소화는 잘 안 돼요.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내시경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단 말이죠. 신경성 위염으로 진단받고 오는데 결국은 어떻게 한다? 이 심열을 꺼트렸더니 소화가 잘 됐다.
라는 것도 또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화기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소화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내 몸은 균형이 맞아야 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항상성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밸런스가 깨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심열로 인한 소화불량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소화불량이 있는데 무슨 치료를 해도 잘 안 낫는다고 하면 내가 심열에 관련된 어떤 증상들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고 관련해서 치료를 받아보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심열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많다 그랬죠. 시민성 발기부전이 많이 생겨요. 나이가 이제 고령으로 갈수록 모든 장기들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남자도 성기능이 떨어지는 것 자연적인 건데 30대, 심하면 20대에도 성기능 장애가 오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게 스트레스성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것도 심열로 설명이 되죠. 생각이 많으니까 시민성 발기부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환경에 놓였을 때, 긴장을 했을 때 뭔가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심열로 인한 발기부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발기부전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 열이 많아서 스트레스에 많이 취약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도 한 가지 치료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여성분들도 똑같아요. 남자의 기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도 기능 좀 떨어지겠죠. 스트레스에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생리 쪽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성기능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불감증이 생길 수도 있고 성교통이 생길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증상들은 생각보다 많은 비중이 심열로 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장의 열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심장에 국한되지 않고요. 마음의 열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열, 다시 말하면 내 머리의 열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병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한의학적 관점입니다.